낭만의 루시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발차기는 반대 돌려차기입니다. ITF 태권도에서는 이 뒤돌려차기 혹은 뒤후리기 이렇게 알려져 있는 발차기가 원래 명칭은 반대 돌려차기였었습니다. 말 그대로 돌려차기를 거꾸로 돌리면 뒤로 후리는 동작이 나오거든요. 그 동작을 보시고 최홍희 총재가 돌려차기를 거꾸로 차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반대 돌려차기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ITF에서 쓰는 반대 돌려차기는 원칙상 사실 같은 발차기지만 조금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쓰임도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TF에서는 뒤후리기라고 그러죠. 반대 돌려차기라고 그러죠. 이 반대 돌려차기가 무릎을 접어서 차는 발차기가 아니에요. 이건 처음부터 다리를 펴줍니다. 펴는 상태에서 그대로 쭉 돌아서 차는 발차기가 됩니다. 다르죠? 예. 하지만, 이 기존의 획축이나, 뒤후리기 같은 발차기는 뒤로 돌면서 무릎이 접어지죠. 접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쭉 펴서, 감아서 들어옵니다.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쓰냐면은, 무릎을, 편다고 해서 발이 느리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것은 아니에요. 이 스윙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뒤후리기라고 그러죠. ITF에서도 이런 발차기가 있습니다. 방금 전처럼 접은 다음에 차는 발차기가 있어요. 이 발차기를 반대 돌려차기라고 하지 않고 반대 돌려 걸어차기라고 합니다. 이 걸어차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WTF 태권도를 배울 적에 다리를 접어서 앞으로 후려차는 이제 후리기라는 발차기 혹은 앞후리기라는 발차기 있는데 이 발차기를 ITF에서는 걸어차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서 이 걸어차기 하는 발차기를 반대 돌려 걸어차기라고 얘기하죠. 이 반대 돌려 걸어차기는 WTF에서 쓰는 회축이나 뒤후리기와 같은 맥락의 발차기죠. 근데 반대 돌려차기는 어떨 때 쓰느냐? 상대와 근접해서 저쪽에. 지금 제가 상대가 없는데 일단 저 벽을 보고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뒤후리기 같은 경우에는 무릎을 접어차는 형태죠. 반대 돌려 걸어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대방과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를 접어서 쭉 뻗어서 때리는 발차기죠. 그러나 이 발차기가 붙어있다. 이렇게 이 상대방과 반 걸음 정도 차이에서 붙어있다고 생각했을 적에 뒤로 돌아서 이 다리를 접어 올리게 되면 상대방의 신체 어딘가 걸릴 수가 있어요. 부딪힐 수도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WTF 시합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붙게 되죠. 붙었을 적에 다리로 밖에서 안으로 크게 돌려서 다리를 접지 않습니다. 이때 보시죠. 다리를 접어 차올리지 않아요. 그대로 편 상태에서 그대로 상대방 머리를 차는 발차기겠죠. 그 원리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붙은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를 펴준 다음에 쭉 감아차는 발차기가 반대 돌차기예요. 근접했을 적에, 상대방과 근접했을 적에 이런 발차기를 왜 차느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가령 등산을 가실 적에 아주 높은 뒤에 산이 있죠. 마을에. 산에 가셨을 적에 멀리서 보면 산 모양 전체 다 보이죠. 저 정도 충분히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점점 등산을 하려고 준비한 그 산이 가까워질수록 어떻습니까? 산이 잘 보이세요? 산이 잘 안 보이게 되죠. 사람이 가까이 붙게 되면은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의 이 전시야 범위 내에서 상대방 얼굴 정도밖에 안 보여요. 요 밑으로는 안 보인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카메라를 제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나 마주보는 상황에서는 상대방 시야로 볼 수 있는 건 상대방 얼굴 정도밖에 시야 범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발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방 못 봅니다. 물론 주먹을 때릴 수 있겠죠. 근데 이 상태에서 주먹은 상대방이 때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발차기가 되는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 그래도 발이 올라가 버려요. 이 상태에서. 그런 허점을 노리는 기술입니다.
네, 반대 돌려차기가 ITF에서 쓰는 반대 돌려차기가 이 큰 동작인 이유는 근접을 했을 적에 쓰는 발차기 형태라는 얘기죠. 네, 물론 반대 돌려차기만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반대로 거리가 떨어졌을 적에는 뒤로 돌아서 무릎을 구부려서 예, 긴 거리를 차는 발차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발차기 형태는 반대 돌려 걸어차기로 얘기하죠. 예, 그러나 지금에는 반대 돌려 걸어차기나 이 반대 돌려차기의 이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반대 돌려 걸어차기라는 표현은 세부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요. 반대 돌려차기라고 예, 그냥 통칭해서 부르지만 틀에서는 반대 돌려차기와 반대 돌려 걸어차기와 확실히 구분되는 동작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은 반대 돌려차기는 크게 그대로 후리는 발차기가 됩니다. 그런데 반대 돌려 걸어차기는 틀에서는 이런 동작이 연결돼요. 차주고 옆차 찌르기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무릎을 접으시면서 그 다음 동작으로 연결이 훨씬 용이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 돌려 걸어차기는 빨리 차고 나서 중심을 찾기가 좋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 돌려 걸어차기는 거리가 떨어진 상태에서 상대방을 빠르게 차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 돌려차기는 상대방과 근접한 상태에서 그대로 다리가 펴진 상태에서 들어가는 발차기가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보이시죠? 여러분들께서 ITF 태권도에 대해서 지금 막연하게 많이 아시는데 발차기 동작이 왜 저렇게 큰 거야? 혹은 발차기가 왜 이렇게 느린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인간의 시야는 가까이 붙게 되면 집중할 수 있는 포커스 범위가 집중 범위가 좁아지죠.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동작이라 하더라도 밖에서 들어오는 공격은 이 거리 내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물론 유행이 상당히 예민하시고 영민하신 분들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리가 가까이 붙게 되면 포커스 집중을 하게 되는데 시야 범위가 상당히 좁아집니다. 반면에 거리가 한 걸음 이상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야 범위는 상당히 많이 넓어지죠. 그죠? 시야 범위는 넓어지지만 뭐가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가운데를 볼 수 있는 집중도가 흐릿해져요. 그래서 WTF 태권도의 경기 발차기들을 잘 보면 동작이 굉장히 간결하죠. 무릎을 접어서 빠르게 딱 찹니다. 무릎을 접어서 하면 굉장히 빨라지죠. 왜냐면은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가운데를 집중할 수 포커스가 얕아져요. 그래서 이 가운데 들어오는 발차기는 바로 맞기가 힘들어집니다. 대신에 이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반대 돌려차기 같은 큰 동작들이요. 큰 동작들 차게 되면은 당연히 시야 범위가 넓어지니까 큰 동작들은 아주 쉽게 읽혀지겠죠. 반면에 또 거리가 좁아지고 상대방과 붙게 되면 이 큰 동작들은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에 등산을 갈 적에 멀리서 지켜보는 산과 가까이서 지켜보는 산이 다르듯이 이 매우 큰 동작이 시야 범위로 인해서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저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무술 영상들을 만든 분들이 보셔요. 보시고 보통은 간전자의 입장이죠. 관찰자의 입장에서 이 발차기나 이 펀치 기술들을 이게 쉽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잠깐 좀 앉아있기 힘드네요.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권투나 이런 격투 스포츠를 직접 상대방과 대면에서 1대1로 붙을 경우에는 시야가 완전히 그죠? 집중을 할 수 있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거는 제 옆모습 본 전신을 다 볼 수가 있지만 실제 시합에서는 상대방의 눈 혹은 여기 가슴이 산치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 정도 한 걸음 정도 이 짧은 거리에서는요. 그러나 상대방과 이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 시야가 확 트이죠. 대신에 가운데를
잘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저 차이가 있는데 동영상으로는 그런 차이를 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돌려차기 같은 경우에도 ITF에서는 무릎을 물론 이렇게 찹니다. 저희들도 무릎을 앞으로 접어서 차죠. 이런 발차기를 저희들은 ITF에서는 구분하기를 옆 돌려차기, 몸을 옆으로 만들어서 돌려찬다. 이런 형태는 옆 돌려차기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돌려차기라는 용어는 다리를 옆으로 듭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거리, 짧은 거리에 차는 방법이에요.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셔서 그대로 감아서 압축으로 상대방 복부, 몸통을 찔러 찹니다. 이 돌려차기는 우리가 발등으로 이제 상대방 측면을 찬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ITF에서 돌려차기의 의미는 압축으로 상대방 복부, 가운데를 찔러 넣는 이 방식의 발차기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은 근접했을 적에 차는 발차기죠. 예, 돌려차기는. 얼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ITF에서는 무릎을 밖으로 들어 올리시면서 안으로 감아차. 안으로 감아찹니다. 이게 무슨 경우인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시려나요? 상대방과 근접했을 적에 주먹이 서로 맞닿는 거리에서 그대로 발차기를 차기에는 당연히 무릎이 몸 밖에서 접어져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이 무릎이 앞으로 접히게 되면 상대방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무릎이 밖에서 접어져서 상대방 얼굴을 차게 되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비디오로 설명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이해를 시켜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련 도장은 지금 없어졌지만 개인적으로는 나름 이렇게 밖에서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말이 길어졌는데요. 도움이 되시길 빌겠습니다. 항상 무술이나 기타 격투기를 판단하실 적에 영상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영상으로만 봐서는 그냥 게임일 뿐이에요. 전자오락입니다. 전자오락이고 어디까지나 이건 관찰자의 시점이고 관전자의 시점이에요. 관전자의 시점이다 보니까 실제 수련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간격이 나오고 그리고 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다 나와요. 어른들이 예전에 그러셨죠. 권투 경기에서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 누구였을까요? 선수들도 아니고 코치들도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TV를 보고 왜 저걸 왜 못 피해? 이렇게 치면 이렇게 피해서 때리면 되잖아. 아유. 이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죠. 그게 관전자의 시점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TV로 해당 선수들의 이 모든 동작들이 다 보이지만 정작 서로 마주보고 있는 당사자들은 TV를 보는 느낌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거리에 따라서 집중할 수 있는 시야와 이러한 문제들이 다릅니다.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동영상으로 저렇게 느린 발차기를 동작이 커서 저 정도는 충분히 피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죠. 그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근데 다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동영상을 보셨기 때문에 이 동작이 느리다. 느린 것하고 이 시야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서 이 사각으로 들어오는 발차기는 느려도 맞게 돼요. 못 봤기 때문에. 그런 발차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 말이 길어지는데요. 저기 나름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좋게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